안녕하세요. 통합과학 강사 김재희입니다. 네, 통합과학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28년도부터 수능 과목에 포함이 된다. 이죠. 그거 말고도 올해부터 2022 개정에 따라서 개정통합과학이 처음으로 내신 시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개정이 되면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해에 고1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생각보다 통합과학이 이렇게 어려운 과목이었나?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번 지금 시기에 통합과학을 어떻게 대비해야 내가 내년에 잘 대비를 해서 좋은 성적을,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통합과학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통합과학 왜 어려워졌나요? 라고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사실 내용이 어려워지진 않았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지진 않고 우리 흔히 많이 들었죠. 융합적 사고가 요구가 된다. 융합적 사고라고 하면은 통합과학은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는데 어떤 게 융합적 사고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세포업을 설명한다. 이걸 물질대사 측면에서 설명하면 생명 내용이 되고 에너지 보존으로 설명하면 물리가 되고 에너지 출입과 산화환원으로 하면 화학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연결시키면 지구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화생지를 다 연관시켜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한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같이 선지에 다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융합적 사고가 더욱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자료 해석이 더 많아졌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냥 개념만 외우면 알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전보다 많이 적어졌어요. 즉 그래프나 도표, 그림을 보고 내가 알았던 거를 여러 가지 다 적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시간 압박이 더 가해지고 시간 압박이 가해지니까 결국에는 내가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것까지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파트는 이제 올해 통합과학 시험에 있어서 내신 대비 내신 시험을 분석했을 때 가장 오답률이 많이 나오는 파트들을 좀 적어봤어요. 물론 여기가 아닌 뭐 생명지구 파트는 쉽게 나온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생명의 번역 파트나 뭐 지구의 직권변화 파트는 충분히 뭐 많이 어렵게 나오고 있긴 한데 이 파트들이 특히나 2학년의 수준으로 심한 문제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높은 수준의 공부까지 충분히 대비를 해야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 난이도도 한번 그래프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우리 높은 난이도 그리고 높은 시간 부담 여기에 속하는 게 이제 식 도출 계산이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야. 이거를 배웠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힘도 안 알려주고 시간도 안 알려주고서는 저보고 갑자기 충격량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질량을 알려주고 갑자기 뜬금없이 속도를 알려주고 갑자기 표를 잔뜩 주죠. 이랬을 때 학생들이 이제 당황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식을 도출해서 풀이 과정을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내 걸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 자료 해석, 식 도출 계산에 있어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높은 시간 부담하면 딱 떠오르는 게 또 서술형이 있죠. 서술형 같은 경우에 물론 안 나오는 학교도 많이 있지만 특정 학교는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만 틀려도 엄청난 점수 차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형을 대비시킬 때 감점을 차단시켜라. 우리가 모두가 이제 모범 답안과 똑같이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키워드를 썼는지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채점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학생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이걸 지금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죠. 그래서 키워드 활용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저는 개별적으로 학교별 출제 난이도와 경향을 파악해서 학생에게 문제를 주고 거기 답안에 대해서 모범 답안과 비교하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코멘트까지 더해서 다음에 유사 유형을 풀었을 때 키워드 포함된 설명이 가능한지 확인을 합니다. 네, 그럼 제 수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명을 위한 설계, 이제 1대1 맞춤 수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개별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같은 학교, 같은 시험 범위여도 학생마다 이 파트를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고 그리고 오답 원인도 어떤 학생은 개념 암기가 어려워, 어떤 학생은 그래프가 특히 어려워요. 이렇게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진단을 해서 맞춤형 플랜을 짜고 그리고 숙제와 진도도
학생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훨씬 최적화된 수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설명이라고 하면요. 우리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암기가 절대 없을 수는 없겠죠. 뭐 암기가 물론 통합과학도 꽤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걸 암기해버리면 우리가 과학만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는 이해해서 적용하는 걸로 해결해 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흐름을 알아야 내가 설명을 할 수 있고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설명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종종 물어보는 질문이 이 문제 푸는 거 나한테 잠깐 설명해 볼래? 하면 학생들이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설명을 할 때 오개념은 혹시 없는지 그리고 그 풀이 방법이 본인 것으로 확실히 만들어졌는지 재확인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오답 처방. 오답이 기록이 아니라 처방이라고 했는데 기록과 처방의 차이점은 그럼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매주 개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숙제와 비슷한 유형의 조금 유사한 난이도거나 조금 더 높은 난이도로 구성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테스트를 보고 나면은 이제 오답들이 나와요. 그럼 오답이 나오면은 저는 바로 풀이를 하지 않고 학생들한테 시험지를 다시 줍니다. 시험지를 주고서는 이거를 오픈북으로 다시 풀어라. 대신에 너가 처음에 풀었던 펜하고 다른 펜으로 풀어라. 내가 1차 풀이와 2차 풀이를 구분할 수 있게. 그럼 학생들이 2차 풀이를 해서 다시 저한테 주면은 저는 그 부분을 보고서는 이제 또 학생들이 맞았어도 혹시 헷갈렸던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틀렸다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때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더 진도를 나가고 다음에 또 유사한 오답과 유사한 유형을 재확인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답이 틀렸다. 어떻게 풀어야 된다? 알겠다. 이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오답을 2차 풀이를 하다 보면은 이 선지는 나 처음 보는데 했던 선지도 막상 책을 보면은 그 책에 그대로 적혀 있는 걸 직접 확인을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내가 이 부분을 난 분명히 3번이나 읽었는데 놓쳤구나 하는 거를 스스로 느끼는 거죠. 이렇게 본인이 직접 깨닫고 그 부분을 채워나간다. 에 집중을 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공부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적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제 습관화되면은 저절로 성적은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합과학 강사 김재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